야, 너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싶니? 배쌤입니다. 오늘 제가 옷차림이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원피스랍니다. 짜잔. 제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은 이유는 결혼식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유부녀 4년 차입니다. 이제 주변에 결혼한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다 보니까 뭐 피해, 가해자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파탄 상황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얘기하다 보면 엄청 많겠지만 성별, 시대를 뛰어넘는 3가지 특징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또 알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신승리 잘하는 사람. 우린 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은 함께 해야 되는 결정도 많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잖아요. 결정을 한 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정 전에는 물론 객관적으로 모든 이제 옵션을 고려해보고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정 후에는 나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이런 태도가 많이 관찰이 되는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휴가를 간다고 칩시다.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 비가 올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온갖 분석을 해요. 장마가 몇 월쯤에 대충 왔었고 올해는 어떠니까 이 날짜에는 비가 안 올 것 같아. 최대한 분석하고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죠. 왜냐? 여름 휴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소중해. 그리고 돈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둘이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뭐 몇 월, 며칠에 가자. 2박 3일로 가자. 라고 해서 호텔도 예약하고 이제 더 이상 취소는 안 돼. 근데 비가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근데 가서의 행동이 다르다고요. 어떤 결정에도 불만족하는 사람의 경우에 비가 왔어요. 뻔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이야. 재밌어. 맛있는 거 먹었고 실내 수영장도 가고 재밌어. 근데 재밌고 나서 맨날 붙는 게 그래도 비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뭐 날씨를 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잖아.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 때려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짜증나지. 근데 반대의 상황이라고 불평을 안 할까? 예상한 날짜는 쨍쨍하고 완전 여름 날씨. 그래서 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날씨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날씨야. 그래서 해변가에 갔어. 엄청 덥네. 당연히 덥겠죠. 더운 거 예상했잖아. 근데 막상 갔더니 좀 너무 덥다. 짜증난다. 지친다. 그늘 막 좀 구름 낀 날씨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는 거야. 만족이 없어. 이런 사람은 5성급 호텔에 가도 불편한 점을 찾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만족하는 사람을 오히려 단순하다. 그리고 그런 불평을 표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뭐 어쨌다 그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파이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행 가서 태풍이 미친 듯이 쏟아져도 물론 처음에는 당황하겠죠.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그런데 곧이어서 이런 날 여행 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진짜 기억에 남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빠 이프 온리 봤어? 거기에서 보면은 남녀 주인공이 여행을 가는데 꼭 이런 날씨였어. 날씨 엄청 안 좋았거든. 그래서 뭐 화롯가에서 엄청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굉장히 추억할 만하고 소중하고 기억에 남을 법한 상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여행도 좋다면서 배시시 웃는 거야. 그러면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데 뭔가 문제를 만나면 같이 이거를 뚫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몹시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이걸 예쁘게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더 편하고 더 즐겁다는 겁니다. 더 행복해요. 그리고 이건 연애하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 범죄 심리학자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의 부부들을 많이 봐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그 외에도 주변에서 자주 다투거나 이혼을 한 커플들도 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전형적으로 사람 좋아하고 단호하지 못하고 리더십 없는데 사업 중독인 사람들 있죠. 회사를 잘 못 다녀. 그리고 뭐 모든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돈이 조금만 모았다 치면은 그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팔로워.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뭐 성실해. 그러니까 자기 사업만 안 하면은 진짜 만사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강점과 약점을 잘 몰라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아득바득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도 가족한테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는 취하고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상대를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솔직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 집에서 마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봐도 아실 겁니다. 일을 많이 벌이고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예욕이랑 성공욕이 높은 사람인 거지.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뭔가 욕심쟁이인 것 같고 오만한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그래서 딱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그냥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향도 좀 일관적이게 꾸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움은 주지 못하고 막 으쌰으쌰 하지는 못할 망정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못 만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왜냐? 나는 돈을 몇 년 후부터 제대로 벌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쭉쭉 소득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고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아니라면 안 갈 거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외모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외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모는 떨어지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 아주 완벽한 혹은 적어도 평균 이상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야 그런 신랑감 없다 그 사람 만나 야 외모가 무슨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서 막 엄청 막 바람에 넣어.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가 됐고 이때쯤에 결혼을 하고 싶었고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도 다 괜찮대. 근데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모만 좀 빠져. 이걸 포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도저히 나는 이게 안 돼. 그 외모 납득이 안 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되면은 결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외모를 계속 비하해요. 그리고 성형에 독촉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솔직하지 못했던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그만큼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둘 모두에게 비극이지 뭐에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 선택장애 완전 온다. 자, 예를 들면 저의 이상형 중에 하나가 성공력이 없는 남자였어요. 이거는 되게 의아하죠.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밖에서 치열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런 푸시를 받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둘 다 막 눈 시뻘개져가지고 성공하겠어! 막 이렇게 나가면 힘들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 내가 그러면 상대방 좀 덜 그래야 이게 좀 서로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의 배우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력이 없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의 이런 니즈에 솔직하지 못했다면 성공력이 없는 그 부분이 제 눈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에 계속 눈이 가고, 아, 저 사람 다 괜찮은데 저게 부족해 라고 하면서 계속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면 더 문제인 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불평을 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지. 자, 세 번째,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 여기서 표현을 잘한다는 게 팩폭으로 상대방을 후드려 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게 바로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하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할 만큼 큰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더라. 물론 한국인의 특성상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정반대로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든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말을 막 배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질러 버리는 거지. 연애를 할 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데이트는 몇 시간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고 도망갈 곳이 없어.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다가 데이트를 하면 그냥 그 사람만 내가 상대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면 그 스트레스도 감당을 해야 되지. 운전을 하고 오다가 누구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화가 났어. 그러면 그 화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어떤 기분인지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면 상대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들거나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서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면 갈등이 이제 어느 순간 정말 뜬금없는 데에서 폭발을 하는 거지. 해결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 예를 들면 뭐 퇴근을 하고 왔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도 알겠지. 눈치를 살살 보게 된단 말이야. 그때 그냥 말을 하면 돼요. 아, 이유 모르겠는데 오늘 기분이 좀 그래.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도 돼요. 제 남편의 경우에는 나 오늘은 좀 혼자 좀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혼자 두면 돼요. 진짜 그게 원하는 거야. 근데 저의 경우에는 뭐 날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 오늘 너무 처진다. 나 산책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산책을 같이 가주면 아주 충분히 잘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스트레스도 있지.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가 막 엄청 나. 그런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스윗해. 냄새는 나겠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배우자가 야, 너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난다.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고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저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지 잘 모르나? 굳이 저렇게 얘기해야 됐나? 연맥이는 건가? 일부러 화 나게 하는 건가?
이렇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하지 말고 표현을 해. 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입냄새 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 안 해주면 안 돼? 다른 표현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되게 섭섭하다. 진짜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아차 싶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명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을 해요. 화를 내지 말고. 좀 뜬금없는데 화를 내지 말고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다? 행복하다.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상대방에 싸잡아서 쟤는 저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 다 막 싸집어 끌어내가지고 이제 야, 너 지난번에 이랬지, 이번에도 이랬지, 너는 이러면서 해결 불가능하게 문제를 키우는, 그렇게 되면요 싸움을 위한 싸움이 돼요. 그러면 싸움을 피하게 되고 감정 표현은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럼 건강한 부부생활 할 수 없다. 예시가 굉장히 신랄했죠? 근데 부부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항상 예쁘고 향기로운 나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말하기 치사스럽게 사소한 거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일은 표현하고 상대가 공감해주고 미안해하는 그 사과만 그냥 들어도 사실 금방 풀리는 문제야. 아주 쉽게 잡히는 불씨인데 표현을 안 하거나 과장해서 하게 되면 부부 관계에서는 그 불을 키울 수 있는 연료가 그냥 온갖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으면 딱 상상만 해도 조금 더 행복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에게는 저의 영상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좋은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나는 어떻지?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지?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문제가 아닌데? 라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척 스리슬쩍 요거를 다 같이 보여주면서 이 채널 재밌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는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랑이나 결혼, 연애, 그 외에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들 혹은 심리학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고 싶니 컨텐츠는 매주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